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조정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다 보면은 주식을 오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시장 변동성에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포인트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 금요일 시장을 봤을 때 조선주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굉장까지는 아닌데 사료에 비하면은 조금 덜하기는 한데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선주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이랑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LG이노텍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가치투자의 정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시장을 보면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을 보면은 분명히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테마는 항상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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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어떻게 보면 유행도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에 만약에 힙합 바지가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딱 보면은 통큰 바지 입고 이런 것들 항상 돌고 돈다. 인생도 돌고 돌고 주식도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은, 철강 쪽이 갔다가 식량난이 갔다가 다시 농사가 갔다가 이제는 또 건설 리모델링 갔다가 또 플랫폼이 갔다가, 정말로 무한 반복 무한 회전 중에 하나다. 거의 메비우스의 띠예요. 여러분들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은,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 보다도 만약에 대장주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후발주를 좀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가네? 그럼 난 후발주 이거를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단타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굉장히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14일 영상에서도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샘표, 신송홀딩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한번 싹 다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비료 가격 오르고 인력 구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시골 가보시면은 아시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동 기어에 대해서도 같이 좀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대동기어는 상한가를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은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그러면은 후발주를 딱 보게 되면은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는 게 좀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굉장히 잘 샀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린이가 슈퍼리치 가입 후에 처음 수익 났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포트 인증 해주시고 수익 인증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내용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테마성 대장주를 딱 잘 집어서 후발주들을 노려서 들어가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앞부분에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신규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지금 15만원도 안 해요. 선착순 딱 10분만 진행을 하고, 주말에도 저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포트 자체를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EM텍 70%, LG이노텍 31%, 읽는 것도 힘든데 아무튼 BH 27%, 한신기계 41%, 지금 남해학 15%, 사마네트웍스 29%, 태경케미칼 7%,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세아 메카닉스 4%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 단타로 칠 거에 대해서는 단타를 치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우리가 모아가면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극대화로 창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맨날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필기를 잘 노트를 정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한테 야 너 노트 정리한 거 나 좀 빌려줘 이러지. 전교 뭐 꼴등이나 뭐 반에서 뭐 20등 30등 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노트 필기 한 거 좀 나 좀 보여줘 이러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식상에도 인플레이션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경제랑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즐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편안하게 더 사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수가 빠지면은 앞으로 좋은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G 이노텍이랑 대덕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지금 예고편처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뒷부분에 해드릴 거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국조선 해양, 그 다음에 STX 엔진, 동방성기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조선주 관련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맨 뒷부분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매집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광학솔루션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뭐 기판 쪽에 투자를 하면서 기판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요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쪽에서 전장 쪽에서도 매출 창출이 나올 수 있다.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가는 사업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판 쪽이라든지 이쪽이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0억 원,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38.1%,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452% 증가, 452%가 이거는 정말로 진짜로 어마어마한 거고, 항상 뭐 실적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몇 프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컨센을 좀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율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어느 정도 괜찮나라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3.3%를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컨센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큰 거고, 뭐 잘 나오는 거를 뭐 이미 알고 있으면은 막상 나왔을 때 조금 그런가, 갈까 말까 이런 거를 하기는 하지만, 서프라이즈율이 굉장히 높이 나오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빵빵빵빵 잘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예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305억 원인데, FCBGA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170억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452억 원으로 패키지 사업 부분이 이익 성장을 좀 큰 폭으로 견인할 걸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전장형이라든지 뭐 가전, 그 다음에 통신 부품 이런 매출 구성이 점차 전장향으로 비중이 확대가 예상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뭐 전장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FCBGA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너무나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좋은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이미 주가 자체가 여기서 좀 레벨업을 했어요. 이미 주가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부분에서 한 단계 점프를 하고 이제는 또 한 단계 점프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종목을 하나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는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추천을 드릴 테니까 영상은 항상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뭐 사료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VIP 방에서도 따로 진행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조선업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선업만 볼 게 아니라 중국의 조선업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조선업 상황, 한국의 조선업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VIP 방에다가는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LNG선이 최근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작년 올해 LNG 선박이나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선박 선호에 힘입어서 계약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업의 특성상 항상 섹터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작년이랑 올해 수주를 따낸 실적은 올해 잡히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실적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NG선이 왜 필요한가, 도대체 LNG선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LNG선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려드리면은, 벙커 CU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유전에서 뽑은 원유를 끓이면은 제일 먼저 추출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휘발유랑 같은 고급유예요. 지금 뭐 포르쉐라든지 뭐 벤츠, 아니면은 뭐 BMW M 시리즈, 이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고급유를 넣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불순물들이 많고 끈적끈적한 무거운 기름인 상태를 중유라고 해요. 이 중유도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좋은 게 A, 그 다음이 B, 제일 안 좋은 게 C. 그래서 벙커 CU가 뭐냐면은 배에 연료를 담는 저장고, 그 이름을 벙커라고 하고, 중유 중에서 가장 하품질인 C 중유를 쓴다라고 해서 벙커 CU예요. 이해되셨죠? 문제는 불순물이 많고 더러운 기름이라서 이걸 연료로 하니까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뭐예요? 친환경. 지금 벙커 CU를 쓰는 배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벙커 CU 쓰는 배들은 일정 속도 이상 뭐 내지 마라, 과속하면은 더러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속도 몇 이하로만 운행을 해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려요. 배가 속도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운송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럼 운송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가 당연히 더 들죠. 그리고 고객의 운송료를 깎아줘야 되겠죠. 당연히 빨리 받고 싶죠,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인 유황의 기준치를 7배나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벙커 CU를 안 쓰고 더 좋은 기름을 쓰자니 비용이 당연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진퇴양난,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벙커 CU를 쓰더라도 일반적인 공장 같은 데서 저감 장치 같은 거를 쓰던데 배에 그런 걸 쓰면 안 되냐? 쓰면 돼요. 그거를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조가 매연을 바닷물로 한 번에 씻어낸 다음 배출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은 공기는 덜 오염될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스크러버, 즉 저감 장치를 사용하는 배에 대해서 입항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기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바다, 우리나라 앞바다 오염시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벙커 CU보다 매연의 거의 1% 수준이에요. 100배라는 차이죠. 뭐 벙커 CU가 매연이 뭐 100이면은 LNG선은 1.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유황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까지 추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고, 배들이 내뿜는 탄소량에 따라서 배를 A등급에서 2등급 5개로 나눈 후 D랑 2등급 배들은 운항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와요. 매년 배들이 내뿜는 탄소 배출을 점검을 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배의 속도를 늦추게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2023년도부터 적용이 돼요.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요. 점점 벙커시유 선박들은 당연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결국 LNG선 수요가 폭증을 한다 이거예요. 2017년에 전체 선박 수량을 보면은 526척 중에 40개가 LNG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3척 중에서 160개가 LNG선, 2025년도에는 1800척 중에서도 1085개가 LNG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5년 전에도 LNG선 비중이 전체의 10%도 안 됐는데, 그럼 수명이 다한 벙커시유 쓰는 배들이 다 폐선하게 되면은 신규 수주는 어디로 들어온다? 전부 LNG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아무튼 조선업 브리핑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만, LNG 선박 즉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길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뭐라도 사야 된다. 철강 후판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조선주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는데, 아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길기는 하지만 시작도 안 했다. 조선업이 화랑이던 시절의 조선주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일봉상 보면은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올라왔네, 이때 21년도에 굉장히 잘 올라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월봉을 보던 연봉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큰 폭으로 거의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뭐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바닥권. 그다음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월봉 보면은 바닥권. 동방성기는 그나마 좀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뭐 대형주들을 위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 왜냐면은 2025년도에 이게 1800척 중에서도 1085개가 LNG선이 될 거라는 전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22년도잖아요. 그럼 3년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뭐 모아가세요, 3년 동안 모아가세요 라고 보기보다도, 그래도 그 전에 2025년도 전에 분명히 계속 한 번씩은 LNG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만약에 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LNG선이 뭔데? LNG선 왜?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말도 안 되는 데는 뭐 쌍방울을 가지고 뭐 세력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뭐 저 솔직히 다른 회사 채널이라서 제가 여기다가는 뭐 유튜브에다가는 뭐 공개를 못해요. 이 채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속아서 막 몇백만 원씩 가입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시고 항상 꾸준하게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뜯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렇게 추천을 했죠, 이거 봤죠, 여러분들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만약에 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뭐 그걸로 땡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정말로 나한테 남는 게 뭔가,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다 가입을 하시면은 뭐 좋겠죠. 뭐 회사도 좋긴 하겠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뭔가라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누군가한테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리고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뭐 가입도 뽑는 것도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 베이스가 좋은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뭐 저는 그래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